감정 빼고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표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저는 임기가 지금 2년여 남았고 독립된 자리여가지고 사실은 버티면 그냥 내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 근데 방통위원을 임명을 국회에서 안 하고 추천 안 하고 부위원장도 임명을 안 하면 혼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1인 체제에서 뭐 하겠어요. 좋지 뭐 월급 받고. 그런가? 네. 계속 근데 국무위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통위원장은. 배석자로 알고 있는데 안 와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오라고 했겠죠. 전해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좀 여러 아니 가지. 이분이 워낙 그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들이 기행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분 멘탈은 우리가 상식의 멘탈로 접근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임기 다 채울 심산으로 뭘 할지 모르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가서 뭐 하겠느냐. 저는 민주당 정부에서도 뭐 과잉 진보적 색채를 갖고 이걸 억지로 우기려고 하는 사람은 인선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인선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인선을 안 하는 게 맞다. 네, 그렇죠. 극우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극좌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정부에 안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봐요. 참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민주당 쪽 분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박진영 원장님 같은 저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정권이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쉽지가 않겠다? 정말 잘하겠구나. 잘하겠구나.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정권 때는 막 의욕이 과다해가지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부동산 문제로 그냥 한 방 두드려 맞고 조국 사태로 한 방 두드려 맞고 그래 정권 내준 거 아니에요. 그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성적인 판단, 중립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한 자기신들 스스로 어떤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은 진짜 보수파가 상당히 힘들고 괴롭죠. 야, 이게 막 나가야 잘하기 경쟁을 해야지 나라가 좋아지지. 이거 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유 있어. 현답이다 현답. 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 지금 국민의힘이. 그래서 지들끼리 지금 당내 권력 투쟁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분들이 저렇게 좀 상식에 맞는 생각과 판단을 하신다라는 건 대단히 지금 보수파가 앞으로 많이 힘들겠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번에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이재명 그 후보 당 후보 시절에 선거를 좀 좋았는데 뭐 일부 언론 단독 나온 거 보니까 권오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부 장관 뭐 이렇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보니까 TK의 인사들 같은 경우에도 대선을 도운 사람에 대해서는 농공행상을 좀 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 빨리 삼계탕 먹으러 갑시다. 지금 계시대요. 눈도장. 지금 계시대. 아니 제가 그 권오울 의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온 방송에서 다 떠들었습니다. 권오울 같은 분 써야 된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은 뭐 연세가 있으셔서 현직을 못 하시지만 윤여준 전 장관이나 캠프에 도와주신 중도적이고 보수적인 인사들 틈틈이 모셔서 식사라도 같이 하시면서 얘기 듣고 하는 그런 자리가 꾸준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집권하는 거 절대 아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리고 보니까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들하고 깜짝 이제 만났다는 거잖아요. 보니까 지금 들리는 소문이 그런 걸 또 이제 음지에서 또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라는 데 대해서도 지금까지 이제 주류 언론들이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피해 의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워낙 공격을 많이 당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근데 대통령이 됐으니까 다 씻고 충분히 대화하려는 그런 자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또 이제 북한 소식이 있는데 속보가 있는 게 들어왔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오늘 오후부터 중단하고 결국 이제 평화적인 의지를 천명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보면 통일부라든가 관계부처에서 대북 전단지 날리는 거 삐라라고 이거 하죠. 법률로 이제 금지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아직도 대북 확성기 방송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진짜 윤석열 아마 안 했겠지만 공식적으로 오늘 오후부터 이런 중단을 생각이 해라. 들고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자주파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이 자주파라는 게 우리 옛날 들었던 뭐 이 종북적인 자주파 그거 아닙니다. 이른바 우리 학교 다닐 때 들었던 뭐 NL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 일변도가 아니라 다자간 외교 육자 회담의 틀 속에서 한반도를 다자간 외교로 풀어가자고 했던 팀들이 자주파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종북이다라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자주파의 토대가 된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이종석 장관이죠.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과잉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고 북한에 대해서 환상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굉장히 저는 전략적 접근을 할 거다.
과거에 우리 이회창 총재가 이야기했었던 전략적 상호주의적 사고를 어느 정도 저는 배려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뭐 외교 정책이나 대북 정책이 잘 됐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남북 관계라든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저는 하여튼 최근에 민주당 쪽 인사분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5년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둘 때 국민들을 후회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후회하게 만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안 찍은 국민들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네. 정말 나 그때 이재명 찍을 걸. 네. 그렇게 후회하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성공하는 그런 정권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로부터 인정도 받고 우리 국민들 나가서도 어깨 피고 민생 경제 살아나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가 올라가면은 많은 국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거고. 그렇죠. 소장님 빚도 갚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아직 50%가 있지만 그것도 잘하셔가지고 다음 주면은 제 빚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다음 주까지 안 된다니까 그거는. 랠리가 실망이에요. 경제 전문가잖아 여기 또. 아니 근데 너무 저기 다른 거에 묶여 있나 봐. 그럼 저기 뭐야? 한 2달 정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2달은 조금 더 2달은 룸이 있습니다. 예, 2달은 올라갈 수 있는 안 하면 룸이 책임지세요. 있습니다. 책임이요? 뭐 제가 여기서 그만두면 될까요? 근데 문제는 장 소장이 잡다한 이상한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혹시나 작전 들을 만한 이런 거 샀으면 문제지만 이 굵직한 주식이면은 이런 전체적으로 좋아지면 괜찮죠. 국정원장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멘트가 굉장히 좋은 멘트가 아니 그러니까 장 소장님이 정말로 이제 그 현상적으로 피부로 워낙 많은 분들 만나시기 때문에 체감하는 걸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반면에 국민의힘 상황은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오늘 원래 의총 열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권성동 그만두겠다는 권성동이 돌연 의총을 취소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정말 저는 정당 출입 저도 해봤지만 이런 희한한 상황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이거 깔보는 거예요. 김용태를 권성동이 무시하는 거예요. 초선이다, 애기다. 왜 주제 넘게 왜 나서? 너 기분 나빠. 누가 너 비대위원장 시켜줬어? 왜 주제 넘게 왜 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집안은 서로 그냥 권력 다툼하고 서로 반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기 정화 기능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 보여요. 그게 이제 극명하게 이제 16일 날 원내대표가 뽑히는 걸 보면 야, 저 집단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더 정확하게 분명히 영남의 TK 중심에 또 다선 의원 윤핵관이었던 사람 한숨이 절로 난다 진짜. 그 사람이 이제 원내대표가 되고 그 사람이 김용태가 6월 30일 날 비대위원장 그만두면 본인이 비대위원장 하든가 비대. 아니면은 누군가 또 입맛에 맞는 비대위원장 세울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국민들이 얼마나 저긴 진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장성철 비대위원장 어떻습니까? 저는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라 그러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대로 한번 칼질해가지고. 근데 이제 김용태 위원장이 5대 개혁안이라고 이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하고 뭐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이렇게 뭐 5개를 내놨는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친한계는 좀 동의하는 언급을 많이 하고 그게 공격의 빌미가 된 거예요. 너 지금 뒤에서 한동훈에서 이야기 하고 왔냐? 뭐 이준석 조종받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얘기만 보니까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 빌미를 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약간 좀 정치적으로 미숙한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5대 개혁 합시다. 그래야 국민들이 우리를 다시 쳐다봅니다. 딱 그렇게 먼저 자기 직위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걸 딱 던져놓고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내 편을 많이 만들었어야지. 특히 TK의 윤핵관 중에 좀 합리적인 사람 몇 명과 상의를 해서 포섭을 좀 해놓고 의원총회 하면요. 저기 의원님이 좀 제 이 개혁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좀 당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먼저 좀 분위기 좀 잡아주세요. 사전 정지 작업을 했어야 돼. 그게 정치력이거든. 지금 권위가 없는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 던진다고 해서 정말 김기현, 나경원, 뭐 윤상현, 권성동 팔짱 끼고 있는 이런 거죠. 사람들이 어이구 우리 비대위원장이 정말 잘하시네. 따라줘야 되겠네. 이러겠냐고요. 아니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거는 김용태도 어쨌든 간에 혼자 독립체는 아니니까 누군가하고 정책 소통을 할 것 같은데 그 그렇죠. 행간에서 도대체 누구랑 소통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짐작이나 추측으로. 누군가와 소통을 하면 저런 식으로 좀 안 하죠. 전 이해가 그게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하고는 얘기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인정하지 않는 분이게요. 딱 그때 의원총회 며칠 했을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 옆에 뒤에 아무도 안 앉잖아요.
이게 고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되니까 그 윤석열의 측근이 된 이제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자기 채널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책임지고 해산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해산하라고? 그 워딩이 뭐였냐면 아스팔트 나와서 그 사법 관련된 여러 가지 결정들에 대해서 싸워라. 사법부를 향해 싸워라 그랬는데 정말 그림같이 오늘 의총을 취소하고 법원으로 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황당합니다, 솔직히.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전환길과 뭐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옹호한다. 거리에 아스팔트 사람들과 함께한다. 이런 모습 보이면요. 네. 그냥 점차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기대할 게 없는 것 같아. 내부적으로. 지금 문제는 이 당이 음. 해체하고 폭망해야 되는데 그럴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해체하고 폭망해야지 새로 싸게 들 거 아닙니까? 기득권이 해체될 거 아닙니까? 일단 집을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법이 없어. 저는 친한계든 아니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든 이 정도 투쟁을 할 거면 더 세게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데리고 온 사람, 윤석열 따라온 사람, 윤석열을 추종한 사람, 윤석열 정부에서 한 자리 호가호위한 사람들 전부 다 정치권에서 은퇴하십시오. 이 정도로 세게 붙어서 싸워야 돼요. 그럼요. 차라리 깨진다는 각오로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어설프게 하니까. 의총을 통해 가지고 뭐 의견 교환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같은 당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탄핵 반대파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에서 많은 득표율을 얻었다. 너희들은 뭐 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전대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로 김문수 안 하려고 측은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김문수는 그러니까 본인 생각보다 네. 주위에서 부추기죠. 빨리 해야 된다. 김재원 비롯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어. 이제 정치적인 낭인들이었잖아요. 저로의 기회가 온 거잖아. 네. 당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고. 어. 김문수 전 후보는 저는 그냥 전당대회가 열리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나온다. 등 떠밀려서 네, 나올 수밖에 네. 없는데 그렇게 흔쾌하게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당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 파이널 경선을 치렀던 게 김문수 한동훈인데 그 두 사람이 전당대회 하자고 하는데 또 상식으로 생각하면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빨리? 근데 이제 윤핵관들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는 단일화하자고 했을 때 지고집 부려가지고 우리 말 안 듣는구나. 네. 한동훈은 당권 잡으면 우리를 죽이겠구나. 아니 누가 되든 둘 중에 한 명 될 것 같으니까 우리는 전당대회 열지 말고 비대위로 가자. 그 명분도 있다. 지금 우리가 야당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이거 당 계속 반목하고 분란 일으키고 전당대회 가지고 당권 싸움하면은 이게 더 문제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아니 가자. 이렇게 코미디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전한길이 이제 또 윤석열과 통화했다면서 전한 내용이 뭐냐? 윤석열이 기가 사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 전화를 받았다. 내 뒤에 트럼프 있다. 자기가 원래 당선돼가 좀 쉬려고 했는데 바로 이제 사저로 이제 외교부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준비 싹 해가지고 축하한다고 했다. 이게 정상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미몽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때 사고 칠까봐 바이든이 걱정돼서 빨리 전화한 거예요. 혹시나 술 먹고? 그렇죠. 바이든이 한국 국제 얼마나 많이 했다고. 그 바이든 날리면 나온 거잖아. 그래서.